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도 정민민사법 완전정복으로 오늘 물권법 주물과 종물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물건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의해 부속한 때에 그 물건은 주물이라 하고 부속된 물건은 종물이라 한다. 민법 총칙에 있는 조문입니다. 민법 총칙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물건은 물권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권법 쪽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물이 되기 위한 요건은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제공돼야 된다. 옛날에 강의할 때 상용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는데 국어 묻지 마시라고 국어 공부하는 거 아닌데 국어 공부는 국어 선생하고 하고 물론 간혹 가다가 보면은 흥분하면 안 되지. 국어도 안 되는 사람이 법한다고 또 법을 갖다가 국어 하듯이 물론 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당연히 법 교과서도 잘 해독을 하겠죠. 근데 어쨌든 국어식으로 볼 건 아니죠. 단어풀이 하는 거 아닌데. 그래서 법률 용어 사전 이런 것도 나오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법률 용어 사전을 바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속 민법을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그 자리에 맞는 용어가 익혀져야 되지. 영어 단어 잘 외우면은 영어 공부 잘하는 것일까? 뭐 단어 나이만 해도 외우긴 알아들을 거니까 뭐 단어만 사전을 뭐 퍼펙트하게 외운다면은 뭐 잘하는 게 되겠죠. 일단 종물은 주물의 일반적 쓰임에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종물은 사회 통념상 계속하여 주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객관적 작용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배와 노, 뭐 호수에 가면 있는 그 배의 노 생각해 보시면 되고 시계와 시계줄의 관계가 이에 속한다. 따라서 주택에 있는 식기나 컴퓨터 등은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사람의 편익에 제공하는 거죠. 다른 물건의 편익에 제공돼야 종물이 될 건데 사람의 편익에 제공되는 거죠. 다른 말 없이 배를 팔면은 주물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노도 팔겠다는 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건물을 팔겠다고 해서 그 건물 내부에 있는 뭐 컴퓨터를 팔겠다는 말이 포함되는 건 아니죠. 물론 같이 팔 수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텔 각 방에 있는 텔레비전, 전화기, 호텔 세탁실에 시설된 세탁기, 탈수기, 드라이클리닝기, 호텔 주방에 시설된 냉장적 제빙기, 호텔 방송실에 시설된 VTR, 앰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적어도 위에 적시한 물건들에 관한 위 물건들의 위 호텔 경영자나 이용물의 상용의 공유됨은 별도로 하고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에 직접 이바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물이라고 할 수 없다. 한번 살펴보는 거죠. 주물 개념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종물은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 주물과 종물은 부동산 동산을 따지지 않지만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니고 이와 독립된 물건이 된다.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면 그 물건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시계에 뭐 색칠되어 있는 거, 뭐 그거는 시계 일부죠. 그냥 주물 종물로 따질 건 아니죠. 정화조가 건물의 대지가 아닌 다른 필지 지하에 설치된 경우를 하더라도 정화조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종물이 아니고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 그래서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르지만 의사표시에 따라서 주물, 종물을 따로 분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화조를 건물과 분리 처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물, 종물은 분리 처분이 되는데 건물과 건물 벽면에 색칠되어 있는 페인트 분리 처분이 될까? 뭐 못할 건 없겠지. 뭐 뺏겨가겠다는데. 주물은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 주물과 종물이 원칙적으로 동일인 소유에 속할 것을 요한다. 법 조문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판례에 의하더라도 종물이 타인 소유물인 경우에 주물 처분 시에 종물 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또는 그 승계취득자가 선의취득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물은 주물에 부속되어 있을 것, 이거는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을 말한다는 거.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종물이 될 수 있다. 주물도 동산, 부동산을 불문할 거고,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물론 이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종물만의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처분은 채권행위나 물권행위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주물 위에 재단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재단권은 종물에도 효력을 미친다. 당연한 거고. 이 경우에 주물에 대한 재단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게 하려면 그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 따라서 사실상 처분이나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변동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각각 요건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과 관련돼서는 종물로 인정된 예와 부정된 예, 농지에 부착된 양수시설, 건물에 딸려있는 가재도구, 보관방이나 창고, 공동화장실, 횟집의 수족관, 백화점 건물에 설치된 전화교환 설비, 주유소의 주유기 이런 것들은 종물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러나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장 탱커는 토지의 부합물이다. 부합물이라는 말은 구성 부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건물에 딸린 정화조는 앞에서도 봤죠. 종물이 아니고 그 당의 건물의 구성 부분이다라는 거. 유리지장 탱크의 경우에는 또 약간 좀 측면을 달리하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이 주물 종물이로는 주된 권리,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된다는 것. 따라서 원본 채권이 양도되면은 장래의 이자 채권도 붙어서 양도가 되고 이미 이행기가 지나갔던 이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토지에 대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의한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저당권은 종된 권리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도 미친다라는 거.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또 다른 기준으로 구별해 보면 원물과 과실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한 그 어떤 물건을 원물이라고 하는데 원물과 과실은 모두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식의 배당금, 뭐 권리 사용의 대가, 노동의 대가 이거는 과실은 아니다는 거죠. 과실은 둘 다 물건이어야 됩니다. 권리 사용 대가, 권리는 물건은 아니죠. 노동력, 물건은 아니죠. 물론 노동의 대가, 그건 임금이라고 하죠. 과실의 종류, 물건의 용법에 따라 산출된 것을 천연과실이라 하고 A는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과 인공적으로 수취되는 물건이 있다는 것. 양도담보로 제공된 대지의 새끼에 대하여 양도담보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된 대지가 집합물로 평가되지 않는 경우 돼지 한 마리에 대해서 양도담보 설정했을 때 돼지 새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집합물로 평가된 경우 농장에 있는 돼지 전부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새끼 돼지에게도 미친다는 거. 물론 별도의 자금 투자로 별도로 반입된 돼지는 별개의 물건이니까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이고 법정과실은 물건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법정과실이라 한다. 즉 건물의 사용 대가인 차임, 토지 사용 대가인 지료나 차임, 금전 사용의 대가인 이자 이런 것들이 법정과실이 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사용이익도 법정과실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거. 과실의 기속, 전년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수취할 권리자의 가장 원칙적인 자는 소유자입니다.
근데 소유자 아니어도 물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런 사람들인데 그자들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 목적물 인도 전의 매도인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증권자, 수유자 이런 사람들이 과실수취권이 있고 이런 과실수취권이 있는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자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거. 다음에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양도담보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이 목적 물건은 양도담보 설정자가 일반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설정자가 소유자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그자에게 과실수취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수취권은 무상의 과실수취권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주고 과실을 수취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수취권이 없는데, 즉 무상 과실수취권이 없는데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유상수취입니다. 근데 이 법리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떤 시험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당연 과실수취권자인 듯이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민법 공부 좀 하세요. 교수라는 직함을 달고 공부는 안 하고 곤란하죠. 법정과실의 기소,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한다는 거. 다음에 그 외에 뭐 이론상 물건을 한번 분류해 보면은 단일물, 형체상 단일성을 갖추고 각 구성 부분이 개성을 잃은 물건을 단일물이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부지에 정착된 레일, 토지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개의 물건, 합성물은 개성을 잃지 않고 개성을 잃지 않고 단일한 형체를 갖춘 물건을 합성물이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보석 반지를 가지실랍니까? 보석을 가지실랍니까? 집합물은 다수의 물건이 집합하여 경제적 단일한 가치를 가지는 것을 집합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 공장저당법, 광업재산저당법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특별법이 없어도 경제적 독립성이 있고 공시방법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집합물에 대하여 하나의 물건 성립을 인정한다라는 거. 뭐 양만장, 뭐 양장 내에 있는 뱀장어 전부다 뭐 이런 식으로 명인방법 갖춘 수목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것. 다음에 융통물,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 불융통물, 일반적인 사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한다는 거. 불융통물에는 관공서, 청사 등과 같은 공용물, 도로나 하천, 항만, 공원 등의 공공용물, 다음에 문화재나 마약과 같은 금제물 등이 이에 속한다라는 거. 공용물, 관공서가 사용하는 거죠. 공공용물, 일반 대중의 쓰임에 제공된 물건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대체물, 일반 거래관념상 뭐 동종, 동양, 동질의 물건으로 바꿔도 권리관계에 영향이 없는 걸 대체물이라 하고 현실 거래계에서 바꾸기, 교환하기 어려운 물건을 부대체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이거는 대체물, 부대체물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는데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딱 지정된 그 지구상의 유일한 물건 그걸 특정물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거 그걸 불특정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소비물 한 번 사용하고 나면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을 소비물이라 하고 그래서 금전은 소비물에 들어갑니다. 뭐 일반적으로 공유 이런 게 소비물에 들어가겠죠. 이든 금전도 소비물에 들어갑니다. 내가 한 번 사용한 그 금전은.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겠죠. 비소비물, 반복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라는 거. 일단 소비물은 소비대차의 대상이 될 것이고 비소비물은 임대차나 사용대차의 대상이 될 것이다라는 것. 지금 여기서 사용대차가 뭔데 임대차가 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쪽에서 공부하고 여기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지. 가분물, 나누어도 성질 변경이 없는 물건을 가분물, 나누면 성질이 변경되는 거 그걸 불가분물. 그래서 소, 살아있는 소 이야기하죠. 나누면은 소고기 되겠죠. 소가 아니고. 또 이래 이야기하니까 금전, 500원짜리 금전 나누고 그걸 도끼로 찍고 나누시나?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토지 분필해도 토지죠. 곡물, 빠도 곡물이고. 물론 그걸 빠은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뭐 쌀 가마니에 있는 걸 대박으로 나누는 거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책은 가분물일까 불가분물일까? 불가분물이겠죠. 불가분물. 책은 나누면 휴지지. 또 이래 이야기하는데 책 10권 있는데 5권씩 나누면 그럴 때는 뭐 가분물이 되겠지. 책 한 권 놓고 이야기하면은 나누면은 쓰레기니까 그거는 불가분물일 거고. 그때 판단해 본다는 겁니다. 일물일권주의, 물건의 배타성, 절대성의 당연한 결결로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을 그 격철한다는 원칙을 말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렇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 일부분에 대해서 독립한 하나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고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될 수 없다. 뭐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일물일권주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하나의 물건 위에 2개 이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물론 양립 불가능한 2개 이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물건 여러 개 위에 1개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건 구성 부분 일부에 대해서 1개의 물건 성립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과거에는 물건의 일부나 집단의 하나의 물건을 인정할 실익이 없고 근데 지금은 실익이 있습니다. 어떤 물건 공시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물의 표준 사회 통념이나 거래 관념으로 정한다. 한번 읽어보시고 일물권자의 내용 하나의 물건 위에 앞의 물건과 동일한 내용을 갖는 것이어서 양립이 불가능한 물건은 다시 성립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양립이 가능한 것이라면 수천 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독립된 물건 위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물건의 일부 또는 구성 부분이나 혹은 집합물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예외가 있습니다. 일물권주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구성부분이 아니라 물건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어서 구분 또는 분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중 일부분에 관하여 따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묘하거나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된 소유권 보존 등기 중 일부분만에 관한 등기만을 따로 말소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한번 읽어보시고 일물권주의 예외에 예외적으로 구성 부분이나 집합물의 물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고 공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은 일물일권주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거.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거래관계가 일물일권주의가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때하고 뭐 2000년이 지난 대충 2000년이 지난 지금 하고는 거래 사정이 많이 바뀌었겠죠.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또 생각을 해내고 그래서 예외를 인정할 실익이 있고 공시 방법이 있다면 공시에서 물건 거래 안전이 제외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해도 된다 이런 거죠. 토지는 현행민법상 물권 변동에서 성립 요건주의를 취함으로 분필 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 일부를 양도하거나 소유권 재단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용익물권의 경우에는 분필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도면 첨부하고 이러면 된다는 거죠. 토지 일부에 대한 등기부 시효 취득은 부인되나 점유 시효 취득은 인정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점유시효 취득하기 위해서도 분필해서 등기까지 갖춰야 됩니다.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민법 215조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동 건물 일부에 대한 구분 소유가 인정된다라는 거. 특별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210호 내 소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동 전체 중에서 210호 그 구분 소유권 가지는 거죠. 수목원 토지와 일체를 이루는 정착물로서 독립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임목에 관한 법률상 등기를 하거나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다루어진다는 거. 저 앞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미분리의 과실은 수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명인 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물건으로 다뤄진다는 것. 그 다음에 수개월 정도의 단기간에 수확이 가능한 농작물은 정당한 권한 여하를 불문하고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언제나 경작자가 원시 취득한다는 것.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임목에 관한 법률,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은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소유권 이런 걸 인정한 예라 볼 수 있다라는 것.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아파트 한 동에 대해서 각각 호실마다 구분 소유권을 인정한 예라 볼 수 있다. 다물 일권, 일물타권. 그냥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다음에 그 물건의 종류 있는데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